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전 펀드 매니저이자 취업 컨설턴트로 각 기업을 탐방한 김종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 모르는 분들 없죠. 그렇죠. 아주 익숙한 기업이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발전을 했던 기업이고 네. 그렇죠. 네,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제조업에 속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취업 준비생분들이 접근하기 쉬웠던 반면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큰 성장을 했음에도 다들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뉴스도 보고 뭐 검색도 하겠지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일하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이버를 제가 택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 한 곳입니다. 네이버. 요즘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올해 주식시장의 황제주 중에 하나였고요. 예. 예, 네이버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NHN이라는 NHN, 이름으로 예.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와 그다음에 기존의 한 게임 분야인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 기업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했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포탈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이게 이제 주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카카오톡에 밀렸던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 대히트를 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약 5억 6천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향후 이제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실제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둘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인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좀 기사회생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본 적이 맞아요. 있는데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네이버의 첫 출발과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네이버는 이제 이혜진 의장과 이준호 의장이 설립을 한 회사이고요. 1998년때 처음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포탈로 출발을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가 확 뜨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지식인 서비스. 지식인 맞아요. 예, 예. 엄청난 또 인기를 끌었죠. 예, 아직도 애용되고 있는 네. 바로 지식인 서비스가 네. 대박을 치면서 포털 업체로서 이제 발돋움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 후 2004년에 이제 카페라든지 블로그 같은 커뮤니티 쪽을 강화를 하면서 네. 더욱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포탈이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도 그렇지만 쓰던 포탈만 쓰고 맞아요. 예, 쓰던 모바일 메신저만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이버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런 공룡 IT 기업이 공룡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IT 업계에서 공룡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시가총액이 NHN 엔터는 따로 제외하고 예. 네이버만 봤을 경우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됩니다. 와, 이거 굉장하네요. 좀 예. 비교해 보자면 어느 정도의 수치인 예, 거죠? 저희가 쓰는 이제 G3 핸드폰을 만드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LG 전자 네, 같은 경우는 LG전자. 10조. 오. 진짜 큰 예, 기업이군요. 그래서 예.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시가총액이 25조나 되는데요. 이 모바일 메신저나 포털 같은 경우 제가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 사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려서 처음에 많이 밀려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재빠르게 비즈니스 방향을 수정을 했는데요. 그 NHN 재팬이 있었는데 NHN 재팬 같은 경우 포털 서비스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일본에서 대성공을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은 그 일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티커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네. 네이버 것들. 예, 아주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 해서 이게 일본에서 정말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게 라인이 잘 한국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얘기 저도 예, 들었어요. 일본 건 줄 알고 쓰고 워낙에 계세요. 일본에서 많이 예.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일본과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넘버원 메신저가 바로 라인이 되었죠.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밀렸지만. 네. 예, 국내에서 밀렸지만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이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점을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은행 결제도 향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을 통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저희 친구들끼리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비즈니스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을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선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기존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메신저라든지 개발 역량과 그것을 이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빠른 기업이네요, 진짜. 그렇죠. 시장의 그런 예. 트렌드를 정말 빠르게 캐치를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예. 소프트웨어 능력 네.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그렇군요. 예. 또 항상 매 기업의 에피소드 전해주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도 참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이 런칭이 되고 다들 카카오톡만 쓰면서 네.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도 이제 네이버는 끝났어. 그래서 뭐 포탈 뭐 지식인에서 뭐 하겠어.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이 10시입니다. 늦네요. 예, 10시. 왜냐하면 이게 좀 자율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고 네. 최근에 이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요. 예. 그런데 출근을 하면 그 층마다 이제 그 초밥이랑 삼각김밥 이런 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와. 아침 먹으라고 직원들.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걸로. 예, 저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복지도 잘 돼 있었고 네. 통근 버스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권, 뭐 경기권 다 가기 편하게 잘 돼 있었는데요. 네. 그 카카오톡이 뜨면서 네이버가 살짝 부진할 당시에 이제 루머가 많이 돌았는데요. 초밥이 안 나온다, 김밥이 안 나온다. 예. 예,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통근 버스도 줄였다.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마음에서 그런 루머가 있을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루머가 돌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네이버 끝났다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라인이 처음 일본에서 히트를 하고 주식시장이나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때 다들 반응이 일본에서 히트해서 뭐해, 뭐 하겠어, 그 스티커 누가 써,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라인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정말 화려한 부활을 했죠. 맞아요. 예. 그렇군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이버인데요.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출근 시간도 늦고 퇴근 시간이 7시 정도인데요. 그만큼 좀 자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그 책임 근무제라고 해서요. 출퇴근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자기 개발도 자율적으로 하고 그 책임감 있게 협업을 하는 네.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네이버의 인재상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4년 또 앞으로 2015년 네이버의 이 채용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네이버의 채용 변화가 상당히 바람직한 그 모든 기업이 좀 본받아야 될 분야라고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시장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그런 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별로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직무별로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쪽은 기획 맞춰서, 개발자 쪽은 개발자 맞춰서, 그리고 또 음악이나 이런 뭐 작가분들도 많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은 다 맞춰서 뽑아요. 그래서 그 매년 선발 인원은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인턴 제도도 잘 활용하고 있고 네. 공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NHN 넥스트라고 해서 그 NHN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매년 일정 인원을 이제 정식 인원을 뽑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면접에서 특히 이제 그 면접관 분들께서는 그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본인만의 논리, 그래야지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이런 선진적인 채용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명심하셔서 면접에 임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직무와의 연관성 다른 기업보다도 더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에는요. 네이버란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정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